자, 이 문제를 내가 넣어놓은 이유는요. 뭐가 뭐 조건도 많고 문제가 길고 막 그래.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은 그냥 드립다 풀어서는 진짜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풀어버리면 나중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써먹지를 못해. 그래서 좀 진짜로 생각을 하고 풀어야 되는 거야. 주어진 힌트가 이거니까, 그리고 이 힌트까지 있으니까 결국 이걸 하라는 거겠네. 그러면 잘 안 보여도 일단 이걸로 식을 세워볼까? 이걸 연습하려고 넣어놓은 거거든요. 같이 생각을 해보자. 일단 주어져 있는 것들 뭐 있는지, 여러분 내가 아까 이거는 또 도전 문제라고 했으니까 또 읽어보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같이 읽으면서 볼게요. 자, BC 3이고요. CD 2고요. 코사인 BCD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거 하나 각 알파라고 일단 잡아놓지 뭐. 그래서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DAB가 둔각인 게 뭔가 쓸 일이 있나 봐요. 그러면 요것도 베타라고 하나 잡아놓죠 뭐. 여기 일단 베타라고 잡아놓을게요. 그래서 베타가 둔각이다. 요거 하나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뭐가 있나 봤더니 이 양쪽에 이렇게 쪼개져 있는 두 개는 예각삼각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잘 봐봐 얘들아. 지금 AC를 사각형이야, 사각형. 그러니까 사각형의 대각선을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있대요. 여기가 1대2인데 1대2로 내분을 해놓고 그 선분 자체를 지름으로 잡았대. 그러면 지름의 길이가 1대2, 반지름의 길이가 1대2. 무슨 법칙 써야겠구나. 사인 법칙을 어쨌든 쓰긴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 정도야.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아직 원이 없는 상태였던 거야 얘들아. 원이 없는 상태에서요 사각형을 먼저 이렇게 그리고요, 대각선을 그리고요, 1대2로 나눠서 작은 원 하나, 큰 원 하나가 이제 생긴 거야. 그러면서 그럼 여기 교점이 이렇게 두 개씩 생기죠. 교점이 이렇게 두 개 생기지. 그거를 P1, PQ, Q1, QQ, QQ라고 둔 거예요. 알겠지? 이렇게 생긴 거구나 하는 걸 파악을 하고 나면요, 쭉 갔어. 그럼 이제 우리 여기까지 내려왔거든요. 보니까 얘 대 얘를 줬네.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겠다가 보여. 얘 대 얘를 줬어. 나 2원 대 2원의 어뢰의 길이비를 아는데 그 안에 있는 어떤 삼각형의 길이비까지 아네? 그러면 뭐 대 뭐를 알 수 있는 상황이야? 그치? 각에 대해서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를 알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사인 알파가 주어져 있네? 그럼 사인 베타를 실제로 구할 수 있는 건 거야 지금. 이해돼? 보여요? 그 방향인 게 보여 얘들아? 한 번씩 세워봐. 사인 법칙으로. 계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사인 베타의 값을 구해보자.
게임 알림이야? 들어와서 밥 달래? 여러분 사인 베타 구했어요? 응. 얼마 나와? 사인 베타 얼마예요? 응? 맞아. 또 말해봐. 뭐? 예? 얼마나 했어? 말해봐. 아, 나 오답을 들은 것 같아. 빨리 말해. 맞아. 자, 5분에서 맞아요. 잘했어요. 여러분 사인 베타 5분에서 나왔죠? 안 나온 사람? 나왔죠? 예,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사인 베타를 구했어. 그리고요,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것까지 더 가보자고요. ABD의 넓이가 주어져 있고, 나 지금 여기에 사인 값을 아는 상황이야. ABD의 넓이가 주어져 있는데 얘 더하기 얘를 구하래. 아, 그럼 이제 또 생각을 해서 방향을 올바르게 가자고요. 얘 사인 값을 알아. 얘 더하기 얘를 구하래. 얘 넓이도 알아. 그러면 얘를 A랑 B라고 잠깐 잡아볼게. 나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한 거야. 일단 뭘 아는 상황이야, 근데? A 곱하기 B를 아는 상황인 거죠? 하나만 더 있으면 되겠네? 뭐에서 알 수 있어요? 이 밑에 삼각형을 봐봐. 다 알잖아. 그럼 이 길이 나와, 안 나와? 이 길이 나오지. 그리고 A, B의 관계식이 하나 더 나오죠. 그래서 그거 연립해주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딱 나오겠죠. 괜찮지, 얘들아? 할만해요. 근데 이거 자꾸 연습해야 돼. 왜냐면 막 그냥 사인 법칙 쓰고 코사인 법칙 쓰고 어쩌다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뭘 했는지 자꾸 모르게 되지. 알겠죠? 삼각함수 활용은 그런 거 연습하면 모의고사 문제는 친절로 다 풀 수 있어요. 지저분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답까지 내볼게요. 7번을 근데 틀린 게 좀 약간 충격이에요, 여러분. 7번은 내가 되게 강조했던 문제인데 말이죠. 거기까지 못 갔어? 아, 거기서 못 가서 다 그런 건가? 답까지 내주세요. 응. 계산까지 하세요. 답 나온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시험지 다시 한번 주고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한번 더 고민해오는 시간을 줄게요. 웬만하면 있잖아. 이제 그 우리 고쟁이 겹치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근데 전에 풀었던 거 보지 말고 그냥 한번 생각해봐봐. 그러니까 풀어보지 않아도 괜찮아. 못 풀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그냥 이걸 내가 왜 안 풀렸을까?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될까? 요것만 한번 더 고민해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험지에 있는 문제는 좀 꼭 다 풀 수 있게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답 나오세요, 다들?
이제 계산이 안 되는 친구들은 이제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그죠? 머리를 오랜만에 쓰려니까 안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답 내가 맞다고 해준 친구들은요, 그 고쟁이 스텝 3 꺼내보세요. 우리 수열 등차 등비에서 아직 좀 남겨놓은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써. 등차 등비 남겨놓은 거 그거 한번 같이 해볼게. 답 나온 사람만 넘어갈 수 있어요. 푸세요. 끝까지 푸세요. 끝까지 푸세요. 답 내세요. 아니야. 네? 여러분 지금 3명 생존했어요. 이제 모두 따라오세요. 오케이. 그래서 고쟁이 아마 193쪽이었던 것 같아요. 193쪽. 우리 스텝 3 지난번에도 한번 내가 이제 도전해오라고 남겨왔던 문제 지난 시간에 도전을 안 해와서 한 번 더 숙제로 냈고 이제 아마 또 안 해왔을 테니 기다리면서 잠깐 한번 해볼게요. 로그 문제가 조금 할만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 그 3개 중에 2, 3, 2, 4번 2, 4번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2, 4번도 한번 도전해볼 만한 것 같아. 저기 답 나와서? 응? 그게 뭐해? 빼 계산해. 왜? 뭐가 헷갈려? 지금 식은 제대로 세워놓은 거 맞지? 지금 이거 사인 베타인 거고 여기 지금 코사인 법칙으로 이거 지금 써줘야지. BD의 길이를 잘못 구한 거 아니야? BD의 길이를 먼저 구해놔야 돼. 고쟁이 193쪽 가세요.
자, 여러분 고쟁이 가볼게요. 네. 그러니까 봐봐, 이거 지금 이렇게 하는데 오래 걸린 사람들은요 분명 평소에 공부를 안 하고. 아, 영상 봤니? 안 본 사람 이실 짓고. 정말 여러분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풀었어? 다 풀렸어 그래도? 안 봐도 되니까 안 본 거지? 성적 기납법 따위 그 쉬운 거를 보기에 시간이 아까우니까 안 본 거죠? 자, 여러분 일단 하자. 지금 보니까 74번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았어가지고 74번 먼저 시작해볼까 봐요. 자, 한번 봅시다. 일단요,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F3이랑 F5랑 F15랑 같고요. 근데 저 FN 자체가 어떤 수열의 합이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수열의 합이고 얘가 지금 얼마지? 9를 기준으로 대칭이래. 9를 기준으로 대칭. 근데 지금 이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생긴 어떤 수열이 있는데 이건 이제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그래프인 거고요. 나는 합 말고 그냥 수열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항부터 15항까지 더한 게 음수가 되도록 하는 m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아, 내가 지금 9항까지 더한 게 제일 컸어. 그치? 그냥 생각해보는 거야. 그냥 9항까지 더한 게 제일 컸어. 10항을 거기다 추가로 더했더니 합은 줄어들었어. 그럼 10항의 부호는 뭐야? 음수지? 10항, 11항부터는 계속 음수인 거예요. 합이 양수이긴 하지만 떨어지고 있으니까 괜찮지. 그러니까 내가 요 앞에까지는 양수였을 거 아니야. 양수들이었는데 이렇게 되도록 하는 m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m은 14여도 돼 얘들아. 그치? 14여도 되는 거지. 이거 얘네? 왜? 이미 몇 항부터가 음수라 그랬어? 10항부터 음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14, 15항 둘 다 음수거든. 두 개 더하면 0보다 작은 거 당연하지. m이 13 되겠어 안 되겠어? 아 되죠. 13, 14, 15 더하면 당연히 음수겠지. m이 10 돼 안 돼? 멍 때리지 마세요. 당연히 되겠지. 그치? 10항부터 음수라고 했잖아. 계속 음수잖아. 당연히 되겠지. 그러니까 m이 큰 숫자인 거는 걱정이 없다고. 근데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는 거야. 어떤 항부터 더할 때부터는 딱 음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작은 m이 뭐냐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풀으라는 거야. 조금만 더 고민해봐. 비슷해. 근데 뭔가를 하나 잘못 생각했어. 맞아. 고민할 시간 30초 줄게요. 여기서? 여기서? 맞아. 잘 써. 맞아. 맞아. 자, 보자. 얘들아. 답은 4예요, 4. 왜 그래? 내가 여기 생각해보면 8항에서 9항까지 올라갈 때 더해진 애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그냥 1이라고 쳐보자고. 얘 플러스 1에서 이제 9항이 만들어진 거야. 그치? 그리고 이제 9항에서 10항까지 떨어질 때 생각해봐. 이게 똑같잖아. 지금 함수값이 대칭이잖아. 그러면 9항이 뭐 5였으면, 그러니까 A9가 5였으면 A10이 마이너스 5라는 거잖아. 무조건. 이거 이해돼? 얘들아? 그렇게 생각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9를 기준으로 8과 10이 대칭인 게 아니야, 얘들아. 9랑 10이 똑같은 거야. 그거 잡고 했니, 근데? 한 번 다시 얘기할게. 봐봐.
여러 가지가 있어. 사실 그냥 식으로 풀어도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얼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해서 푼 사람도 있겠죠? 자, 봐봐. 내가 이제 여기가 8이잖아. 그러면은 요 함수 값은 8항까지의 합이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요만큼을 더 더해서 여기가 9항까지의 합이 나온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A9인 거야. 이 높이가. 괜찮지? 근데 거기서 다시 10항까지 더했던 요만큼이 떨어진 거잖아. 이해돼? 아,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랑이 같은 거야. A9랑 A10이 같은 거라고. 아, 물론 저기 절대값이. 그치? A9는 플러스, A10은 마이너스로 절대값이 같은 건 거야. 이해됐죠? 그럼 같은 이유로 또 뭐겠어?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기 내가 7을 넣은 거랑 하나만 더 할게. 여기 이제 11 넣은 거랑 이걸 생각해보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높이 있잖아. 요 높이. 요 높이가 7항까지 다 더한 거에서 8항까지 더했던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높이가 A8이란 말이지. 그치? 근데 얘도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이번에 여기는 11이고 얘가 지금 10이었지. 이제는 뭐니까? 아까 10항까지 더한 건 높이가 여기였는데요. 11항까지 더했더니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A1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A8과 A11이 같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면은 15는 뭐야? 1, 2, 3, 4, 5니까 8, 7, 6, 5, 3가? 맞나? 그럼 좀 이상하네? 나 뭐 잘못했네? 그지 않아? 아니 9랑 10이랑 똑같은 거고 그러면은 15, A15랑 누가 같은 거야? 절대값이 4랑 같은 거네. 그럼 답은 5인데? 얘들아 처음이라고 하셨네? 그럼 여러분 뭐야? 지금 다 4로 푼 사람들 뭐예요? 그냥 이렇게 찍찍찍찍 이렇게 해가지고 푼 거나 그지? 아이 얘 근데 잘했어. 이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알겠지? 이제 답이 다양하게 3, 4, 5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5로 풀면 이거 생각해서 푼 거지. 얘들아 이해는 되지? 그러니까 이게 잘못 생각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그냥 여기 하나만 더 올라가면 된다 해가지고 이제 4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같은 거니까 15랑 4항이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m이 4까지 가버리면 뭐가 돼? 합이 뭐야? 딱 0이지. m이 만약에 3까지 내려가 버리면 합이 뭐가 돼? 양수가 되겠지 이때는. 그러니까 5부터 들어가야 5부터 요 14항까지는 싹 0이 된 거야. 갔다 해서. 그리고 얘가 음수잖아. 그래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게 이때인 거지. 그래서 m은 얼마다? m은 5다. 최소값은 5다. 되겠죠 여러분? 네. 좋아요. 자, 요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려운 건 아닌데 문자가 많으니까 여러분이 좀 헷갈려요. M, K, N 세 개가 있어.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죠? 그래도 한번 해보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의 값을 an이라고 할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러면 주인공은 n이네. n. 그렇지? 그러니까 a4를 한번 생각해보자면 a의 아래 첨자에 붙어있는 얘가 지금 n인 거니까 a4면 요 사이에 4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나는 뭘 원하는 거냐면 왼쪽은 1 더하기 2 더하기 해가지고 m까지 더한 거, 오른쪽은 1 더하기 2 더하기 해가지고 m 플러스 1까지 더한 거, 이거를 만족하는 m값 있잖아. 그게 4라는 n에 대한 함수값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우리 이거 대충 해봐도 뭐야? 왼쪽은 1 더하기 2하고 오른쪽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야지 왜 사이에 쏙 들어올 거 아니야. 됐어? 그래서 m값이 얼마인 거고 2인 거고 a4는 2가 되는 거다. 하나만 더 해볼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한 번 더. 자, 문제 다시 봐. 문제 한번 다시 읽어. 자연수 n에 대하여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m값이 an이래. 해보자. 자, 만약에 그러면 a10을 한다 라고 하면 어느 자리에 10이 들어간 거야? n자리에 10이 들어간 거지. 그래서 나는 뭘 찾는 거냐면 얘를 찾는 거야. 어떻게 되길 찾는 거야? 얘가 1 더하기 해가지고 m까지의 합이고 얘는 1 더하기 해서 m 더하기 m 플러스 1이 되도록 하는 그런 m을 찾으시오인 거야. 그러면은 m 얼마야? 여기 등호가 들어있네. 고마워. 왼쪽은 등호가 들어가 있어. 그럼 m 얼마야? 4. 그렇지. 그래서 a10은 4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이렇게 되는 거를 근데 이제 1부터 50까지의 합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은 안 되겠다, 그죠? 그냥은 안 되는데 사실 이렇게 조금 해보면 이거 생각보다 그냥도 되겠는데? 싶은 생각이 또 들어요. 왠 줄 알아? 왜냐면요, 지금 봐봐. 여기까지만 와도요, 이미 내가 만약에 이제 이거를 식으로 안 풀고 시험에 나왔어. 이렇게 좀 해본 거야. A12 이거네? 하니까 M이 4일 때 있잖아. 좌변이 10이죠. 우변은 뭐가 된 거야? 아이고 15가 된 거지. 그러면 내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N들이 뭐야? 10, 11, 12, 13, 14까지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A11, A12, A13, A14, A15, 14까지가 다 얼마다? 다 4다. 오케이? 그럼 이 정도면은 그냥 50까지는 사실 금방 가겠다는 거지. 왜? 하나만 더 올려봐. 이제 5가 되는 거를 찾아보자고. 값이 5가 되는 걸 찾으면 M에 5가 들어간 거니까 여기가 뭐가 돼? 15부터 얼마까지? 21까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15부터 20까지 그러니까 A15에서 A20까지는 다 얼마? 5. 그럼 이제 그냥 하면 되네? 6 더한 거니까 A21에서 얼마까지? 그치 27까지가 다 6.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50까지 개수 금방 세는 게 더 빠르겠죠. 이해를 했으면. 잠깐 멍 때렸으면 더 놓쳤겠죠? 여러분 괜찮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얘를 이제 만약에 식으로 풀어야 되면 저게 막 50이 아니라 막 5000일 수도 있잖아요. 5000이면 식으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50이면 그냥 이렇게 푸는 게 더 빠를 것 같기는 해. 그치? 여러분 이제 살짝 집중 안 할 거예요? 답 내봐. 답 내봐. 이렇게 해서 답 내봐. 답 내세요. 계속 계산을 시켜야겠구만 여러분. 그래야 집중을 하겠구만. 화이팅!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럼 나온 사람은 밑에 것도 한번 해볼게요. 723번.
여러분 속도가 좀 현저히 떨어지네요. 오늘치 머리 다 썼나? 봐봐 얘들아, 답은? 답 말해주세요. 답은? 5번입니다. 5번. 계산을 잘 해보시면 5번이 나오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식으로 푼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식으로 풀어도 막 식은 되게 다르냐가 아니라 그냥 식을 풀어보면 요게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확인할 수 있어. 답이 아직 안 나온 사람들은. 한번 봐볼게. 우리가 결국 아까 얘기했던 거지. 2n을 했으니까 n이 모이기를 바라는 거야. 1부터 m까지의 합이니까 2분의 m의 m 플러스 1보다는 컸으면 좋겠고 1부터 m 플러스 1까지의 합이니까 2분의 m 플러스 1에 m 플러스 2보다는 작았으면 좋겠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우리가 이걸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n을 결정해 놓는 게 아니라 m을 결정해 놓고 그걸 만족하는 n의 개수를 찾자. 이렇게 가는 건 거지. 자, 그렇게 봤을 때 얘도 어차피 자연수죠. 얘도 자연수죠. 등호 포함? 안 포함이죠. 그러니까 개수는 몇 개? 얘 빼기 얘가 있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m이 정해졌을 때 이거를 만족하는 n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보겠다는 거야. 그냥 얘 빼기 얘인 거잖아. 그치? 얘 빼기 얘를 그럼 우리가 2분의 m 플러스 1로 묶어내면 m 더하기 2 빼기 m이니까 여기 2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m 플러스 1개씩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생각해보면 또 당연하네? 아까 우리가 다 했던 거네? 왜? 5일 때 6개, 6일 때 7개, 7일 때 8개 이렇게 있었거든. 될까요? 그럼 우리가 뭘 하면 되느냐? 얘가 언제 50보다 그러니까 50에 가까우면서 50보다 크진 않은 거가 m이 얼마일 때인지만 확인해주면 된다는 거지. m이 얼마일 때까지 돼요? 9일 때까지 되죠. 9일 때까지. 됐어? 그래서 그걸로 식으로 써줘도 똑같이 나옵니다. 오케이? 네, 한번 계산을 해봐 얘들아. 이거는 어쨌든 계산이 빠르고 식으로 풀어도 마지막에 이게 지금 앞뒤로 내가 정확하게 따진 게 맞나? 항상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계산으로 끝까지 답내는 연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해. 그치? 한번 해봐. 따서? 잘했어. 자, 여러분 또 합시다. 또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어요. 자, 해볼게요. 이것까지 하고 또 이제 귀납법 넘어가서 머리를 좀 쉬고 귀납법 넘어가는 거 머리 쉬는 거 맞나? 일단 넘어가 볼게. 모르겠어. 일단 이건 좀 해봐야 돼. 자, 봐봐. 우리가요, 얘를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요. 1항부터 m항까지 합한 게요,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되었으면 좋겠대. 근데 대충 뭔지 이제 좀 감이 와. 우리 이제 많이 했잖아요. 그죠? 로우끼리의 합은 진수끼리의 곱이니까 얘가 2분의 1만 앞으로 좀 잘 빼주시면 될 거고요. 그럼 2분의 1에 얘 뭐니까? 로그 2에 더하기 로그 2에 m 플러스 1에 빼기 로그 2에 m 플러스 2에 요거 지금 계속 하라는 거잖아요. 그치?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라는 거잖아. 괜찮죠? 어디까지? m까지 넣으래요. 근데 그럼 우리가 얘는 어차피 1이니까 요거 따로 빼준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 남는 게 뭐냐는 거야. 이거 몇 번? n번 하면 해볼까요? 안 해도 될까? 안 해도 되지. 응. 뭐 남아? 뭐 넣으면? n까지 한다고 하면 m까지 하자. m까지 1 넣고 2 넣고 3 넣고 다 더할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남을 거고 m이 남겠죠? 그치? 1 넣은 것부터 m 넣은 것까지 더하겠다고요. 그럼 1을 그냥 m번 더한 거에 m이 남을 거고요. 여기는 1 넣은 거랑 2 넣은 거랑 3 넣은 거 생각하면 창 지어지잖아요? 괜찮지? 그리고 맨 앞에 건 남죠? 로그 2에 2 남죠? 빼기 로그 2에 여기 얼마 들어간 거? m 들어간 것만 남으니까 m 플러스 2가 남겠죠. 괜찮지? 얘들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가 되느냐? 2분의 요거 1 여기 더하기 m 마이너스 로그 2에 m 플러스 2 이렇게 남을 거라고요. 되겠죠? 그냥 1항부터 m항까지의 전체 합을 한 거예요. 얘가 뭐였으면 좋겠대? 100 이하의 자연수였으면 좋겠대.
여러분 어렵지 않죠? 어떻게 하면 돼요? 102는 나중에 생각하는 걸로 하고 일단 자연수래. 자연수 되려면 누구 먼저 생각해야 돼? 얘만 생각하면 되지 않겠어요? 얘가 음수가 될 거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치? 왜냐면 얘들아 이 m과 m이 동일하거든요. m에다가 내가 뭘 넣어도 얘보다 얘가 훨씬 작을 거예요. 얘가 이제 정수 될 수 있는 거 생각해보자. 뭐 예를 들면 얼마? 30 이런 거 있겠지. 30. 그렇지 않아? 30 하면 얘는 30 되고 얘는 마이너스 5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음수 되는 거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로그 값이 확 눌러주니까. 이 마이너스는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괜찮지? 그럼 뭐만 생각하면 된다? 그냥 얘가 뭐가 되도록? 이게 거듭제곱이 되도록 그것만 만들어주면 되겠네. 괜찮죠? 그래서 몇 개를 넣어보면 근데 분모에 또 2분의가 달려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진짜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팡 해가지고 얘가 이제 이렇게 해버려. 그러면 얘가 자꾸 홀수인 정수도 다 세버려. 그럼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연수다 생각하고서는 이거 넘겨서 200보다 작으면 되는구나 이렇게만 해서 요 부분이 홀수인 정수, 짝수인 정수를 다 세서 틀리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근데 여기가 뭐가 돼야 돼? 반드시 짝수인 정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한번 해보자. 얘들아 m에다가 지금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가장 작은 거 뭐부터 넣을 수 있어요? 에? 예? 2부터 넣을 수 있죠? 여러분 따라오세요. 여기 오세요. 어디 가셨어요 다들? 자 2부터 넣을 수 있지. 얘 자연수 될 거 아니야.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2 넣으면 얼마니까? 2니까요. 그럼 여기도 2니까 그럼 이게 1 돼버리니까 돼 안 돼? 안 된다고. 왜? 2분의 홀수가 돼버려서 이건 안 된다고요. 뭔가 규칙이 있겠죠? 그럼 그 다음번 m은 누가 돼? 6 돼요. 6 넣으면은 여기가 3 되고요. 그치? 그리고 여기는 6이고요. 하니까 되네요. 짝수 되니까 2분의 짝수 되니까요. 근데 두 개만 해봐도 요 라인으로 가야겠구나. 뭐 어차피 내가 m에 넣게 될 숫자 자체는 짝수야 홀수야 얘들아. 무조건 짝수지. 왜냐면 2를 더해서 2의 거듭제곱이 돼야 되니까 무조건 짝수거든. 그러면 여기도 무조건 짝수잖아.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짝수가 나오려면 얘가 2의 홀수 거듭이어야 돼? 짝수 거듭이어야 돼? 홀수 거듭제곱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거는 4 되게 만드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2의 2제곱 되게 만든 m이 있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고 2의 3제곱 오케이 2의 4제곱 할 필요 없고 2의 5제곱 되는 거 2의 7제곱 되는 거 몇 개 세다 보면 요거 100 이하로 금방 끝나겠죠. 이해됐어? 돼요. 괜찮죠? 이거는 그냥 계산 안 할게요. 얘는요 저는 답을 낸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이건 여러분 복습할 때 해보세요. 네. 여러분 이거 이제 고민할 머리는 좀 다 썼으니까 기납법으로 좀 넘어갈게요. 기납법 갔다 오자. 얘들아 스텝 2에서요. 어차피 내가 좀 풀어줄 문제들이 있기는 해요. 이렇게 수열 추정하는 문제나 뭐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거 여러분 좀 헷갈려 하니까 이런 거 풀어주기는 할 건데 스텝 2 질문을 바로 받아도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해왔으려나? 아니면 앞에서부터 보면서 내가 꼭 풀어줘야 될 문제들을 좀 할까봐. 혹시 스텝 1에 질문 있을까요? 스텝 1? 스텝 1에서 안 된 거 있어요? 귀납법 자체는 얘들아 다시 설명 안 해도 되죠? 다 이해했죠? 스텝 2에서는요 질문 있는 거 받고 내가 꼭 풀어줘야 되는 문제들은 좀 해줄게요. 사실 웬만한 문제들은 다 그냥 대입하면 규칙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 대수에서요 마지막 단어 있죠. 수학적 귀납법. 이것도 되게 삭제된 게 많아. 그러니까 소거된 게 많아. 예전에는 외워야 되는 점화식의 종류만 8가지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게 다 없지. 우리 등차 활용, 등비 활용, 그리고 그 PAN 더하기 Q, 등차 등비 같이 있는 거. 이렇게 3가지 그때 필기도 했잖아요. 그거 3개만 외우고 있으면 돼. 근데 사실 그것도 외우라고 나오지 않아요. 예전에는 아예 이론으로 그렇게 정리가 돼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원래는 없어. 그것까지. 그래서 그냥 그걸 외우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야 돼. 그러다 보니 웬만하면 그냥 숫자를 대입해서 규칙을 찾아보면 또 나오기는 합니다. 좀 쉬워졌어요 여러분.
내가 얘기를 왜 하냐면 복잡해 보여도 그냥 숫자 넣어보란 얘기야.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하면 웬만하면 규칙이 나와. 알겠지? 왜냐면 특정 공식을 써야지만 풀리는 문제는 이제 낼 수가 없어. 문제집들에서도 다 삭제가 됐어요. 그런 애들은. 자, 여러분 여기 질문 있어요?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 그냥 규칙 찾는 문제들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숙제가 좀 잘 안 돼 있네요, 여러분. 응? 다들? 왜? 또 막 유형별로 2개 막 이렇게 풀어봤어요, 여러분? 유형이 몇 개 안 되지 않아, 여기? 유형이 2개야? 유형이 2개라 그럼 4문제 푼 거야, 얘들아? 유형별로 2개면? 세상에. 정말? 그럼 다들 숙제를 좀 거의 완벽하게 해온 거네. 유형별로 2문제씩을 잘 풀은 거네요, 여러분. 아니, 이럴 수가? 아, 정말 너무하잖아. 그러면 몇 개를 좀 같이 풀어보자. 여러분, 푼 게 거의 없겠구나. 그러면은, 오케이. 여러분, 보통 어디를 좀 어려워하냐면요. 여기 7374. 사실 이제 좀 이런 문제들이 요즘은 나오니까요. 뒤에는 오히려 할 수 있을 거고. 7374 풀어보시고 요거 2개는 수업 때 준 것 같고 부등식 증명하는 거는 어려우니까 요거는 같이 할 거. 일단 7374만 한번 풀어볼까 봐 얘들아. 잠깐 시간 줄게. 그리고 부등식은 다 같이 볼게요 그냥. 그래서 7374 하고 스텝 2에 있는 부등식 증명 싹 다 같이 하고 잠깐 쉬고 아까 그 스텝 3로 같이 넘어가자 그러면. 여기 1번 3번 됐죠? 여기까지는 괜찮죠? 여러분? 아니에요? 됐죠? 이거 직접 정리해보면 얘는 그냥 등차 수열 나오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그거야. 점화식으로 복잡하게 주어져 있는 것 같아도요. 어쨌든 그냥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등차 등비 수열 정도가 특징을 알고 있는 수열들이잖아요. 그대로 정리를 해보면 답은 나온다.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해보니 특별할 게 없더라. 이거 그냥 등비 수열이고 이거는 그냥 뭐 n 팩토리얼 형태로 나타내지는 수열이더라. 그래서 얘네가 언제 서로가 다 퍼지는 것지를 찾는 것도 어렵지 않더라. 되겠죠? 넘어가요. 이거 1번, 3번 다 나왔죠? 자, 다음 장. 요거 됐을까요, 여러분? 2번. 이거 뭐야?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그쵸? 4n이죠? 네. 자, 요것도 여러분 우리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그냥 뭐 하면 돼? 항상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은? 내가 an이 알고 있다고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계산 안 해도 되죠? an 알고 있다고 가정해. an을 알고 있다는 게 무슨 얘기야? n쌍의 부부들이 있었어. 이미 여기서 주어진 대로 자신의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참석자와 악수를 다 마쳤어. 그래서 몇 개인지 세놨어. 몇 번인지 세놨어. 근데 이제 뭐야? 새로운 부부가 온 거야, 이렇게. 우리도 악수합시다 하고 왔어. 그래서 여기에 추가되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지금 여기가 AN이라고 하는 거는 N쌍의 부부가 이미 있었잖아. 그러니까 몇 명이 있는 거야? 2N명이 있는 거죠. 그러면 서로는 안 하니까 이 사람도 몇 번을 해야 되고 2N번을 해야 되고 이 사람도 2N번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4N이 추가가 되는 거다.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끝난 거지. 근데 만약에 자신의 배우자를 제외한다는 말이 없었어. 그럼 이 점화식이 어떻게 바뀔까?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4n 플러스 1. 자기네끼리 한번 악수하는 것만 추가해주면 끝이겠지. 괜찮죠? 네, 좋아요. 여러분 요것도 답 나왔어요? 4번? 잘했어요. 자, 얘는 한번 같이 볼게, 근데.
자, 요것도요. 우리가 지금 뭐라 그랬어? 소금물 6%가 있대. 얘들아, 우리가 이제 소금물 자체는 거의 나오지 않지만 비율을 이용하는 문제들은 결국 똑같으니까요. 비율 관계를 이용하는 것들은 나와요. 6%의 소금물이 있고요. 40리터를 사용을 하고 다시 뭐 어쩌고 저쩌고 한대요. 근데 봐봐. 우리가 6%를 이만큼 쓰고 다시 6%를 채워 넣는데 그러면 이때까지는요. 소금물의 농도에 변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치? 같은 농도인데 뭐 이걸 쓴 거잖아. 뭔 말인지 알아요? 이 소금물 문제는 항상 소금의 양으로 생각해 주는 게 편하죠. 우리 이 농도의 뜻이 뭐야? 내가 만약에 3%짜리가 350리터가 있어. 그러면 이 안에는 소금 몇 그램 있는 거예요? 그램으로 말할 수 있나? 우리? 리터랑? 응. 그치? 10.5 있는 거죠? 왜냐면 이 농도의 뜻은 뭐야 항상? 100 기준으로 100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100에다가 3.5 곱해지면 소금의 양도 3.5 곱해지는 거지 뭐. 괜찮죠? 자, 아무튼 그럼 지금 원래 얼마 있었어? 그냥 6이 있었다고요. 6이 있었는데 얘가 어떻게 된 거야? 40리터 사용을 하고요. 50리터를 다시 채워 넣을 거래요. 그러면 90리터가 남아있는 거잖아. 괜찮아? 그러니까 6 곱하기 얼마인 거야? 10분의 9만큼이 남는 거예요. 됐어요? 이해됐어? 왜? 농도가 바뀌지 않고 40리터 쓰고 50리터를 채워 넣으니까 네, 10분의 11 고마워. 10분의 11만큼의 소금의 양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물이 증발한대요. 물이 증발하면 얘들아 소금의 양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소금의 양은 일단 이거 그대로야. 그리고 이제 또 뭐가 되는 거야? 다음날이 되면 소금의 양은 다시 한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있던 소금의 양에서 뭐가 바뀌는 거야? 같은 농도의 소금물을 채워주는 거죠. 그치? 같은 농도의 소금물을 얼마만큼? 요만큼을 사용을 하고요. 그럼 내가 여기 있던 거에서 얘가 어떻게 바뀐 거냐면 이거 다 쓰자 그냥. 자, 다시 소금의 양만 가지고 봐볼게요. 소금이랑 소금물의 양을 나눠서 한번 봐볼게. 소금이 원래 얼마 있었던 거야? 6이 있었어. 근데 40리터를 썼잖아. 그러니까 6 곱하기 10분의 6만큼이 남았겠죠? 괜찮지? 여기에다가 다시 뭐 해준 거야? 50을 채워 넣었대. 그러면 더하기 6 곱하기 2분의 1만큼을 넣어준 거죠. 괜찮지? 오케이. 자, 다음으로 가봐. 그러면 이제 또 뭐 한 거예요? 그 전에 거가 원래 있었는데 얘를 또 뭐 한 거야? 곱하기 얼마 하고? 10분의 6만큼만 남은 거고요. 이 전날 있었던 소금의 양에다가 거기다 곱하기 뭐 하면 돼? 더하기 6 곱하기 2분의 1만큼이 다시 또 들어간 거죠. 이해됐어요? 괜찮아요? 그럼 그냥 그게 뭐야? 이게 답이라고요. 요것만 따지면 되는 거라고. AN에다가 5분의 3 곱하고 3 더하면 그게 바로 다음 날의 농도가 되는 거라고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막 계산할 필요 없다고요.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괜찮지?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이 이제 보통 이 점화식 문제들, 귀납법 문제들을 잘 안 풀려고 하지만 막상 해보면 별로 어려울 게 없다. 알겠죠? 원래 이거 증명까지 다 하고 쉬려고 그랬는데 그럼 좀 저기겠죠? 그래서 잠깐 쉬고요. 증명을 좀 할게요. 방법은 똑같아요. 그 뭐라 그랬어? 우리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는 거를 보이라고 하니까 일단 n에다가 1을 넣는 거죠. 스텝 1에서는요. n에다가 1을 대입을 해보면 2의 제곱 그리고 여기는 뭐 되는 거죠? 3인가? 이렇게 되니까 네, 성립함. 오케이. 그냥 보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야? n이 얼마일 때?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지 뭐.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그럼 뭘 가정하게 되는 거야? 2의 k 플러스 1제곱은요. k 곱하기 k 더하기 1 더하기 1보다 큽니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보여야 되는 거는 그랬을 때 n이 k 플러스 1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요건 이제 쓰지는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결국 보이고 싶은 거는 2의 k 플러스 2가 되었을 때에도요. k 플러스 1, k 플러스 2 더하기 1보다 큰 거를 보이고 싶은 거잖아. 그지? 얘가 나왔으면 좋겠는 거거든. 근데 직접 식에다가 k 플러스 1 대입하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죠? 내가 쓸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내가 궁금한 거는 얘가 결국 이렇게 만들고 싶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부등식이 아니라 그냥 명제, 등식을 증명을 할 때는요, 쭉쭉쭉 타고 내려가면 연결이 됐어. 근데 부등식은 우리가 좀 자기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쓸 수 있는 식은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얘는 좀 지울까? 자, 내가 쓸 수 있는 식은 저거밖에 없었으니까요. 쟤를 이용을 해서 지금 뭐라고 할 수 있어? 이거에다가 2배 해준 거. 요걸 안 얘기지 뭐. 괜찮아? 여기까지는 내가 그냥 쓸 수 있는 거야. 난 뭘 하고 싶은 거야? 이거를 보이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줘? 그냥 냅다 그냥 박는 거야. 그냥 때려 박아. 그래 놓고, 왜냐면요, 이거 왜 성립하냐면요, 이러고 증명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가 지금 2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2잖아요. 여기에서 여기로 그냥 잘 안 가죠. 그래서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자, 내가 얘보다 얘가 작은 걸 보이고 싶죠? 그러면 거꾸로 작업을 좀 하는 거야. 내가 그럼 보이고 싶은 거는요, 이걸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왼쪽으로 넘겨. 그러면 k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이걸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괜찮지? 근데 얘가 어때요? 판별식 해보면 얼마야? 가 아니라 뭐야? 저걸로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k는 지금 양수를 넣을 거니까 이 식이 모든 양수에 대해서 양수가 되는 거를 보여야 되네. 그러면은 식 정리를 좀 해야겠다. 문 한 번만 닫아줄 수 있어? 응? 아니, 안 해봐. 닫아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들아. 얘가 지금 축이 얼마야?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2분의 1인 거고, 그 다음에 1 넣으면 얼마예요?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2 넣으면 1이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요, 지금 k에다가 이 이상의 모든 숫자들에 대해서 이게 항상 뭐가 되는 거예요? 항상 양수가 되는 거를 그냥 보일 수 있는 거지. 이걸로. 그래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자, 다시 한번. 얘는 이 이상의 모든 k에 대해서 0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 크고, 그래서 이 식이 성립을 한다가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부등식은. 그러니까 사실 부등식을 정방향으로 타고 가려면 더 어렵죠. 근데 부등식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무슨 결론을 내야 되는지를 써놓고 그걸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만약에 서술형이다. 그럼 어떻게 쓰면 돼? 그냥 여기서요, 이거는 그냥 냅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1이었나? 1. 그리고 뭘 하면 돼요? 그냥 왜냐하면 을 붙이는 거지. 왜냐하면 이보다 크거나 같은 k에 대해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고, 그러면 2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2가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3보다 크고, 근데 이 각각이 무엇이기 때문에 2k에 k 플러스 1 더하기 2가 k 플러스 1, k 플러스 2 플러스 1 이기 때문에 이렇다 라고 그 과정을 그냥 거꾸로 한번 써주면 된다는 얘기야. 부등식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지 얘들아? 저 모양을 만들기만 하면 돼. 그래서 결론은 뭐다? 답은 정해져 있다. 그 답을 무조건 맞다고 보일 수 있는 근거만 하나 찾아내면 된다. 이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 얘들아. 자, 얘도 한번 해보자.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그럼 얘도 어쨌든 1 대입해. 2 이상이래요. 그러면은 n에다가 2 대입할게요. n에 2 대입하면 1 더하기 2분의 1이 좌변이 되는 거고요. 얘가 뭐인 거예요? 2 대입한 거니까 3분의 4
보다 큰 거 보이면 되는 건데 맞네요. 그치? 자, 그래서 됐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할게요. 해서 더하기 k분의 1이 k 플러스 1분의 2k를 가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보여야 되는 거는 이제 n이 k 플러스 1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좌변은 1 더하기 k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1까지 나왔어. 내가 보이고 싶은 거는 최종적으로 뭐예요? k 플러스 2분의 2 k 플러스 1 이걸 보이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근데 내가 아직 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요것만 더했으니까 원래 있던 2k가 있었고요. 요거에다가 뭐가 더해진 거야? k 플러스 1분의 1이 더해진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죠? 근데 이건 뭐니까?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1이니까 돼요?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럼 내가 최종적으로 보여야 되는 건 뭐라고 얘들아? 얘가 얘보다 큰 걸 보여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보여야 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써. 서술형이잖아요. 이거 다. 그래서 성립한다. 이걸 먼저 쓰라고. 왜냐하면 이 붙으면 되는 거야. 왜냐? 증명이 안 될 리는 없거든. 근데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내려가려면 힘들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냥 얘는 얘보다 큰 게 맞다. 그래서 성립한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하고 붙이는 거지. 자, 얘도 이제 거꾸로 한번 해보는 거야. 우리가 지금 보여야 되는 거는 얘가 얘 이거거든요. 그럼 또 뭐해? 그냥 정리해. 양변을 곱합니다. 얘 다 양수니까요. k 플러스 2 곱해주면 뭐가 되는 거고 2k제곱 더하기 5k 더하기 2 좌변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k 플러스 1 곱해주면 2k제곱 더하기 얼마죠? 4k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 내려가면 정리되고 좌변으로 넘겨줄게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k가 0보다 크다. 얘가 나오네. 그치? 이게 다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걸 내가 쓸 거야. 서술은 쓸 거야. 이때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 그냥 쓴 거예요. 지금처럼. 요거는 위에 내가 가정해놨던 식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가져다 썼고요. 거기에 k 플러스 1분의 1 하나만 더 더해준 거다. 그거는 이건데요. 얘보다 크기 때문에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합니다. 왜냐하면요 하고 여기다 붙여주면 되는 거지. 왜냐하면요 k가 0보다 크기 때문에요. 내가 양변에다가 5k제곱 5k 플러스 2는 2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2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얘를 뭐하면 양변을 k 플러스 1, k 플러스 2로 나누면요.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1, k 플러스 2분의 2k 플러스 2가 되는데 얘가 얘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가면 된다고. 알겠지? 얘들아 이게 내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진짜 쉽죠? 지금 왜 하나 쉽죠? 근데 부등식의 귀납법 할 때 여러분이 항상 거꾸로 안 해서 힘들어 하거든요. 저 모양을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여러분 숙제를 해왔어야지 내가 무슨 말인지 알 텐데. 숙제를 안 해오셔가지고. 정말. 하나만 할까요? 여러분이 또 해야지 또 잘 깨겠죠? 뭐 할래? 90번 할래? 91번 할래? 하나 해보자. 예, 뭐 90번 해보세요. 왼쪽 거 예쁘지 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하는 걸 보이래요.
됐어? 자, 볼게, 얘들아. 약간 답정으로 하니까 쉽죠? 그치? 아니야? 자, 우리가 어쨌든 1일 때는, 아니 1일 때부터인가? 모든 자연수니까 1일 때 성립하는 거 이제 보였어요. 그리고 K일 때 그냥 K 대입한 저식이 성립한다고 이제 가정을 한 거야. 그리고 나는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 거를 보이고 싶어요. 그럼 좌변에다가 K 플러스 1을 넣었어요. 나는 어차피 얘를 가져다가 위에 걸 가져다 쓸 거니까 K 플러스 1 내가 가져다 쓸 수 있는 식을 따로 한번 써준 것 뿐이야, 얘들아. 얘는 그러면 여기 내가 네모 박스 친 거를 뭘로 바꾸면, 얘로 바꾸면 부동호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는 알고 있죠? 위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거니까요. 그래서 얘로 바꿔줬고, 여기 남아있던 거 그대로 써줬고, 그리고 뭐부터 하라고? 나는 저게 뭐인 걸 원한다고요? 얘보다 큰 걸 보이고 싶다고요. 그치?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 과정이 왜 그런지 근거를 내보일 수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한번 전개해보는 거지 뭐. 얘는 1 플러스 HK에 더하기 H에다가 1 플러스 H 곱해 놓은 거고, 밑에 있는 거는 1 플러스 HK에다가 플러스 2H인 거네요. 괜찮죠? 위에가 전개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위에는 1 플러스 H 제곱 K, 네, 순서가 뭐야? 1 더하기 HK 더하기 H, 이거 먼저 쓸게요. 그리고 2H 더하기 H제곱 K 더하기 H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지울 거 지우자고요. 찡찡 찡찡 2H 나오는 거 맞나? 2H 2H 괜찮지? 응. 그럼 뭐야? K가 나와버리죠? 왜요? 좌변이 뭐니까? H제곱에 1 플러스 K가 되니까요. 되겠어요? K가 애초에 뭐라 그랬냐면 자연수고요. H도 뭐 실수라고 했으니까요. 얘는 당연히 0보다 큰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보다 큰 게 맞습니다. 이 얘기인 거야. 됐어요? 선생님 저 이거 그냥 다 쓰고 싶은데요 하면 그냥 얘를 써도 돼요.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좀 계산에 실수가 안 나오려면 뭐 하는 게 낫다고요? 다 쓰지 말고요. 이거를 얘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성립합니다. 라고 일단 그냥 먼저 때려버리고, 왜냐면 이래서 그래요. 라고 쓰는 게 낫다는 거지. 괜찮죠? 그거 알죠? 여러분? 좋아요. 얘들아, 우리요 스텝 3 문제 좀 풀 건데요. 지금 수열의 합도 남아있고요. 귀납법도 있거든요. 귀납법은 아직은 숙제를 내가 안 냈었어가지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오면은 좋겠지요? 여러분, 하노이. 이거 다 알죠? 근데 까먹었어? 이거 옛날에 했었잖아, 옛날에. 그죠? 여러분 진짜 어릴 때 소마, 우리 다 소마 안 다녔어요, 여러분? 795, 796 두 개는 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등차 수열 남아있는 문제랑 여기 있는 문제들은 한 번은 조금 더 고민해올 수 있게 숙제를 내줄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 얘들아, 이런 게 중요해요. 근데 사실 시험에는 이런 것만 나와. 하노이 막 이런 거 잘 안 나오긴 해요, 사실. 795 한번 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고요. 1, 2인 직사각형이 있대요. 그래서 얘를요, 가로 길이가 n인 애를 빠진 부분 없이 덮으려고 한대. 그러니까 A1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얘가 1이고 얘가 2일 때를 말하는 거네. 그걸 덮을 수 있는 가지수를 말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한 가지밖에 없죠. 그치? 근데 A2는 뭘 말하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지. 얘를 저걸로 채워보래. 이게 세 가지래. 왜 세 가지가 나오는 거야? 큰 거 하나로 덮거나 이렇게 채우거나, 이게 두 번째 방법. 혹은 이렇게 채우거나, 이게 세 번째 방법. 그래서 세 가지라는 거야. 오케이? 점화식을 구해달래요. 점화식을 구해달래. 근데 힌트가 좀 되는 거는요, 여러분. 보니까 an 플러스 2항이 그러니까 an과 an 플러스 1항 사이의 관계로는 나타내기가 어려운 문제다. 전전항과 전항의 관계로 다음 항이 나오는 거다. 그럼 뭔가 힌트가 있겠죠. 여러분, 이런 거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야. 소금물 문제. 소금물 문제나 악수 문제.
얘들아, 악수 문제 할 때 우리가 굳이 첫 번째 한 쌍일 때, 두 쌍일 때, 세 쌍일 때, 네 쌍일 때 이렇게 해서 계산했어요? 아, 그랬어? 그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였어? 나 모르지만 n쌍이 이미 서로 악수한 개수를 안다고 가정한 거야.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 쌍이 더 왔어. 그럼 얼마가 추가되지? 이것만 보는 거였잖아.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얘도 그냥 해보는 거야. 내가 두 개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A3을 알아. 숫자가 좀 큰 게 나아요. 숫자가 큰 게 오히려. A10을 알아. A10. 가로 길이가 10일 때 몇 개인지를 알아. A11도 알아. 그걸 가지고 A12를 한번 구해보는 거지. 바로 나와요. 해보세요. 1, 2, 3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다고 가정하고 해보자. A2는 지금 가로 길이가 2일 때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걸로 채우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얘로 이렇게 눕혀서 채우는 거 한 가지, 세워서 채우는 거 한 가지. 되세요? 좀 나와서? 뭐야? 아니, 그니까 PQ가 뭐야? PQ가 잠깐. 됐으면 오른쪽 것도 잠깐 하고 있어. 지금 PQ가 뭐가 나왔어? 아, 맞아. 잘했어.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PQ. 봐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지금 n이라는 길이가 있는 거잖아, 얘들아. 네, 이렇게 생각해 보겠다고요. 내가 만약에 얘가 이제 10이야. 얘가 11이고 얘가 이제 12야. 얘 개수를 알아. 얘가 뭐 A번이 있다고 하고 얘는 B번이 있다고 할게요. 근데 내가 12칸을 채운다고 하면 얘들아, 마지막을 채우는 방법을 생각해봐. 우리가 이 제일 마지막이 채워질 수 있는 방법이 얘들아 3가지거든요. 3가지. 어떻게 3가지야? 마지막이 큰 거 하나로 빡 채워질 수 있고, 그쵸? 잘 생각해. 큰 거 하나 빡, 혹은 이렇게 채워질 수 있고, 혹은 어떻게 긴 거 2개 눕혀서 채워질 수 있죠. 괜찮을까? 그럼 봐봐. 내가요 마지막에 요렇게를 긴 거 하나를 세워서 채운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가지수는요, 이렇게 12칸을 채우는 가지수는 내가 11칸을 채웠던 가지수랑 다르게 있을까 없을까? 없죠. 똑같죠. 내가 n이 11일 때 얘를 채우기 위해서 방법을 다 따져봤을 때가 그게 B번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마지막 요거 하나만 딱 채워주면 그게 1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지수가 똑같다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을 2칸을 한 번에 채우는 거 생각해봐. 이렇게 채우는 거, 혹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채우는 거. 그럼 내가 10개를 채우는데 A번이 필요했어. A번의 가지수가 있었어. 그러면 마지막 2칸을 한 번에 채우는 거는 2가지가 더 있는 거니까 2배가 되는 건 거지. 그래서 A12는 뭐가 되는 거야? A10에 곱하기 2배에다가 A11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P가 얼마? P가 2, Q는 1 이렇게 나옵니다. 되겠어?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냥 같이 볼게요. 네, 무서운 문제죠? 세상에 정말이 온대요. 64개. 하필 이렇게 그냥 옮기는 가지수를 구하시오 해도 되는데, 그치? 세상에 정말이 온다고. 여러분 이거 못 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봐봐. 우리가 뭔지는 알지 얘들아? 한 번에 하나씩만 옮기고요. 더 큰 게 작은 거에 위로 쌓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2번째 거 하나만 옮기려도 벌써 뭘 해야 돼? 제일 작은 거 일단 여기다 옮겨놨어. 그럼 2번째 거를 여기다 올릴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2번을 여기다가 해놓는 거야. 그럼 이제 3번을 또 가지고 와야 되잖아. 3번을 근데 갈 수 있는 데가 없잖아. 그래서 다시 뭘 해? 1번을 다시 여기다가 올려놓고, 그럼 이제 여기가 비어있잖아요. 그래서 3번을 여기다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옮기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치? 자, 그럼 얘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내가 n개의 이 원판을요 옮기는 방법을 안다고 쳐볼게. AN을 안다고 쳐볼게. 근데 맨 밑에 이제 한 칸이 더 추가된 거야. AN 플러스 1을 해보래. 그럼 어찌되었든 내가 방금 한 것처럼 이 제일 마지막 거 빼고 나머지가 다 옮겨져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몇 가지겠어? 그게 AN 가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거 하나만 싹 남아있고 N개가 여기로 이제 옮겨가 있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요 제일 큰 거를 옆으로 옮겨 놓고요. 괜찮지? 그리고 다시 뭘 해야 돼요? 이 N개의 기둥을 또 그 위로 쌓는 과정이 다시 한번 있어야 되죠. 그래서 AN을 한 번 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AN 플러스 1은 2AN 플러스 1이다. 옆에 있는 거랑 똑같네요. 그죠? 예, 넘어가요. PQ가 개수가 똑같다고요. 자, 여러분 조금 더 할게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 귀납법 문제는 스텝 3 여러분한테 맡기면 약간 아무것도 안 해올 것 같거든요. 그냥 좀 같이 하는 게 낫겠어요. 얘들아 여기 다 풀자. 여기 푸는 게 낫겠어요. 같이 볼게요. 797번. 지금 이제 이런 문제들이 딱 모의고사 문제예요. 모의고사에 전화식이 나온다 하면은 이거밖에 없어요. 수열 추정하는 문제밖에 안 나와요. 한번 해볼게요. 첫째 항이 A인데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3의 배수면은 3의 배수면은 이 규칙을 따라서 다음 항으로 가고요. 3의 배수가 아니면 이 규칙을 따라서 다음 항으로 간대요. 자, A15가 43이래요. 여러분,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규칙 찾는 거죠, 뭐. 자, A1 있다고 칠게요. 첫 항이 A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A라고 쓰자. 그러면 1에서 2로 넘어가는 거니까 아직은 3의 배수가
아닌 경우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n에다가 1 넣어보면 뭐가 되는 겁니까? a2는 a-2가 되어요. 되겠죠? 2에서 3로 넘어가는 경우도 마찬가지네요. 2에서 3로 넘어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n이 3의 배수 여전히 아니니까요. a3는 하고 이제 여기다가 2를 넣잖아요. 그럼 다시 뭐 해? 2를 다시 더해줘. 그래서 다시 a로 돌아와요. 감이 왔다. 그죠? 아우 쉬워라. 괜찮지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3에서 4로 넘어가는 어때요? 3의 배수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하나 더 해주니까 a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규칙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이제 또 뭐야? 요거랑 요거는 앞에 거에다가 1을 뺐다가 다시 더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3개씩 세트가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괜찮죠? 네, 여러분 이거 답 낼 수 있겠죠? 이건 넘어갈게요. 자, 밑에 거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것도 한번 잘 보자. 지금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이 있는데요. 이번엔 뭐라 그랬냐면요. AN과 AN 플러스 1을 이용해서 AN 플러스 2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껴있는 항이 2보다 크냐 작냐로 그 다음 항이 결정이 된대요. 이 조건을 만족을 하고 있대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 모든 항은 양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케이스가 일단 여기서 시작이죠. 뭘로 나눠야 될까요? A3가 2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눠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 A1 몰라요. A2, A3 이렇게 있는데요. A3가 2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다음 항에 뭘 타고 가는지가 결정이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A3가 2보다 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A2는 뭐가 돼? 부호가 음수가 돼야 되죠. 여러분 모든 항이 양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A3가 2보다 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모든 항이 양수라 그랬기 때문에 A3는 2보다 무조건 작습니다. 자, A3가 2보다 작으니까요. 요걸 타고 갈 거예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나 여기 A2는 그냥 A2로 써줄 거고요. A3 자리에 뭘 써줄 거냐면요. E-A2 이렇게 쓸 거예요. 오케이. 일어나세요. 자, 그러면 A4는 우리가 얘를 가지고 얘한테 가는 거죠, 지금? 괜찮지요? 그러면 A4는 뭐가 되는 거야? A2분의 4 이렇게 된다고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돼요? 돼, 안 돼? 되죠?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 더 해. 자, A3를 생각해서 A5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우리가 이번에는요, A3가 아니라 4. 자, 요거 생각해서 또 갈 거예요. 여러분, A2가 2보다 어떻다 그랬어? 작다 그랬지. 그럼 이거는 2보다 커, 작아? 크죠? 그치? 분모가 2보다 작으니까 결과는 2보다 크죠? 자, 그러면 요걸 타고 가야겠죠? 요걸 타고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A3는 E-A2분의 2배의 A4는 누가 되는 거예요? A2분의 4. 뭐야? 이게 A5인 거예요, 지금. 쉽지 않죠? 예,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A5쯤에서 이렇게 뭘 하나 줬어요. 자, 여기가 A5인 거야.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봤더니요, 지금 이제 모든 항이 다 양수여야 된대. 이거 정리 한번 해보자. 이거 지금 뭐냐면요, E-A2에 A2분의 8이에요. 그러니까 A2에 E-A2에 8. 얘가 근데 뭐래요? 얘가 A5래요. 모든 항은 그리고 양수여야 한다고 하네요. 양수여야 한대요. 그럼 우리가 아까 정해놓은 거 생각해보면, A2는 뭐라 그랬으니까? 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얘 지금 양수인 거 괜찮네요. 그치?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보자. 여기서 선생님 그럼 다음으로 못 가지 않나요? 갈 수 있어요. 자, 왜냐? 얘가 지금 뭐예요? 2보다 또 작은 애죠. 요거는요, 2보다 또 작은 애죠. 그럼 이거 곱한 거 4보다 작겠죠? 그럼 얘가 2보다 크겠죠? 괜찮을까요? 2보다 크니까요, 또 요거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계속해서 얘를 타고 가게 됩니다. 이거 이해될까요? 괜찮아? 얘가 포인트야. 지금부터는 계속 2배를 곱하잖아요. 2배를 곱하잖아. 근데 AN보다 AN 플러스 1이 이미 크거든요. 이미 커. 거기다 2배를 곱해. 그러니까 2보다 크다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계속 이걸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애들이 다 A2로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냥 A2가 얼마인지가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렵죠? 근데 이게 모의고사에 나오는 수열 문제예요. 이런 것들만 나옵니다. 사실 수열은. 똑바로 앉으세요. 얘들아 졸지 마세요. 눈 똑바로 떠. 자, 799 볼게요. 여기까지 좀 할게요. 얘들아 이것도 한번 봐봐. 자, 뭐라 그랬냐면 B1은 0이고요. Bn 플러스 1은 뭐 이렇게 할 거래.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나눠 생각해야겠죠? B는요. Bn 플러스 1은 어떻게 나눠지는 거야? Bn 플러스 2AN이거나 그냥 BN입니다. 뭐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예요? AN이 뭐일 경우? 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AN이 음수일 경우는 없어지니까 그냥 간다고요. 오케이? 근데 봐봐 얘들아. AN이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요. 등차 수열. 그러니까 어떤 딱 특정 n이 있어서 계속 이거이거나 계속 이거이거나 뭔가 나눠지는 구간이 있을 거야. 알겠죠? 등차 수열이니까 계속 양수다가 이때부터 음수 가든 음수다가 이때부터 양수 가든 왔다 갔다는 안 한다고. 생각보다 간단한 조건이에요. 괜찮아? 예. 자, 봐봐요. 그런데 보세요. BN이라는 수열에 집합을 다 모아봤더니 5개밖에 안 되더래. 아, 이거 무슨 얘기야? 왜 5개밖에 안 될 수가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어때? 이 다음부터는 BN이랑 BN 플러스 1이 똑같대. 그러니까 딱 어떤 특정 n이 있어가지고선요. 이때 만약에 뭐 BN의 값이 5였어? 그럼 계속 5라는 거야. 근데 우리 지금 집합에다가 넣었잖아. 그러니까 이건 이제 더 이상 세지 않을 거냐, 하나인 거냐, 하나. 아, 그러면 얘가 되기 전까지 원소가 5개가 있는 거구나 를 알 수 있다는 거지. 알겠어? 그러면 AN이 언제부터 음수라는 걸까요? 응? 5항부터 음수인 건가? 맞아? 맞아. 자, 왜냐하면 우리가 1항의 성질을 이용해서 2항을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4항의 성질을 이용해서 B5까지는 넣어 놓은 거야. 그리고 5항의 성질을 이용해서 B6을 가려고 봤더니 어차피 똑같은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5항부터는 뭐예요? 음수인 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괜찮아? 그럼 등차 수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어떤 등차 수열인 거고요. 근데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m이 존재한대요. 그럼 우리 이건 그냥 풀 수 있죠? 왜요? 첫 항이 양수고 공차가 는 뭔지는 모르지만 이 식에다가 A라는 식에다가 6는 건 양수고 5는 거는 음수입니다. 그리고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m이 존재합니다. 부정방정식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지 뭐. 이게 뭐예요? 는영 돼야 되는 거니까 3배에 A 플러스 n-1의 t. 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다 계산해줘야 돼. 2배에 A 플러스 md. 그러면 5a 플러스 3md, 2md, 5md,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3d는 0을 만족하는 자연수 m이 존재한대요. 그러면은 뭘로 묶을까? 5a로 묶을까요? 그럼 얘가 지금 1 플러스 d가 되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3으로 묶을까요? 1 플러스 d 만들어주면 되죠. 그럼 얘 모이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1 플러스 d에다가 5a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요. 여러분 괜찮을까요? 요거를 만족한다. a는 당연히 얘 지금 양수인 걸 거고요. d는 당연히 음수입니다. d 음수, 이거는 양수. 그래서 이걸 만족을 하는데 이걸 만족하는 애들 중에서 뭘 찾으라는 거야? 우리가
a 플러스 5d는 뭐여야 되고 0보다 커야 되고, 그지? 왜냐면 6항은 양수고 5항부터 음수라 그랬으니까 a 플러스 4d는 뭐여야 되고 0보다 작아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힌트가 하나 부족하죠? 아직 안 쓴 게 있어서 그래요. 얘까지 써주면 답이 나옵니다. 이게 좀 계산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문제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기는 한데, 잠깐만.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기는 한데 그 뒤로는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된다. 알겠죠?